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벌써 서울과 경기도 인천 아파트가 40% 폭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고 지방광역시도 고점 대비 시세가 40%나 붕괴됐습니다. 가격 거품이 워낙 심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80% 떨어질 8곳을 추천해드립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집값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폭락장을 활용하여 부자들처럼 미친 듯이 돈을 벌 곳들은 어딜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아파트 추천해 드립니다. 자, 80% 대폭락 7곳. 여기 집사하면 미친 듯 돈 번다. 자, 보시면 이제 부동산이 꽉 잡힌 상태예요. 지금 손이 있는데 아파트들이 쭉 있고 이제 아파트 그동안에 상승만 했는데 이제 완전히 잡힌 상황입니다. 외부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자, 집값이 떨어지고 있네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제 그동안의 사이클 여러분 보셨겠지만 91년 이렇게 쭉 내려와서 IMF, 97년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계속 많이 뛰었죠.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 조금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뜁니다. 그리고 여기 꼭지 근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뛰었죠. 자, 그걸로 인해서 이제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이게 현재가 여기에요. 원을 쳐놨죠. 자, 지금 A는 잠깐 빠졌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이내로 빠졌다가 또 올라갈 것이다. 잠깐 빠지는 것도 30-40% 떨어지는 거예요. 자, 6개월 1년이면 올라갈 것이다. 이게 가장 낙관적인 전망으로 경제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B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이 그래프 전체 모양상 좀 닮았지 않아요? 자, B 거의 한 40% 50% 많게는 막 많이 빠지는 것도 나올 거예요. B 경제가 침체되면서 다시 또 회복할 것이다. 결국은 또 올라가요. 자, 이제 C입니다. C가 최악인데 경기 위기가 터지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일본식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횡보하겠죠. 떨어진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A는 경제 회복, B는 경제 침체, C는 경제 위기. 지금 가장 유력한 확률은 이 A와 B의 중간 형태. 이렇게. 그래도 한 1년은 확실히 빠지고요. 이제 2년 빠지느냐, 3년 빠지느냐, 아니면 길게 빠지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왜 또 문제가 되냐면, 1기 신도시, 자, 물량이 엄청났죠? 택지지구가 있어서 많은 거예요. 2기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거의 40-50군데 넘죠? 자, 3기 신도시, 이렇게 계속 분양합니다. 자, 택지지구까지 있어요. 여기 1기 신도시 길게 걸쳐서 91년부터 97년 언저리 했는데, 집값 못 가는 거 보세요. 벌써.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쭉 추락하다가 막판에 이제 2기 신도시 후반기에는 뛰었어요. 자,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꼭지 직전부터 지금 사전 청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떨어질 겁니다. 여기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3기 신도시는 물량도 엄청 많아요. 대략 25년 바닥을 찍고 30년에 꼭지를 찍을 것이다. 자, 이제 부동산 급락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지금 현재 30% 떨어져도 매수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네이버에서 그냥 시세만 보면 안 돼요. 시세만 보지 마시고 또 시세를 보더라도 특정 아파트만 보지 말고 그 옆에 거랑 쫙 보세요.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면 안 떨어진 걸로 나온다고요. 근데 걔는 이미 모든 아파트 제가 금방 그러잖아요. 20% 싹 떨어졌어요. 안 떨어진 거 없습니다. 20% 다 떨어졌어요. 10억이면 8억까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8억 7억에 내놔도 거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옆에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거래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많이 빠집니다. 자, 금매가 속출하고 있네요. 여기 보잖아요. 집값 정말 반토막 나나 서울서도 30% 하락 단지 속출. 반토막이 뭡니까? 이미 지금 6개월도 하락 안 했는데 반토막 30% 떨어졌으면 반토막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60, 70, 80% 폭락한 아파트들이 나오겠죠. 자, 금매 속출. 미분양은 급증하고 있고 모든 지표는 급락하고 있어요. 먼저 금매 속출, 전국 집값 하락이 적게 떨어진 곳은 10%, 많이 떨어진 곳은 40% 지금 폭락 중이에요. 특히 8월 들어서 아주 심해졌어요. 수도권, 서울은 약 20%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자, 경기 인천은 좀 더 떨어졌어요. 25%. 자, 지방은 세종이 35% 떨어졌는데 대구, 대전 30%. 웬만한 지방도 거의 20에서 25% 떨어졌습니다. 부산도 그렇게 떨어졌어요. 이제 거래 안 됩니다. 그게 20% 싸게 내놓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이너스 20%로 내려놔도 사람이 없어요. 왜 하냐?
매일 제가 하는 일이 전화 받는 일이니까 잘 알죠. 여기 보세요. 미분양 급증. 전국 미분양 급증 28,000건. 그런데 이게 3만 건, 4만 건 예, 초과를 하고 곧 10만 건까지 이제 3기 신도시 미분양 나게 되면 10만, 20만 아마 늘어날 겁니다. 공급 폭탄. 이게 문제예요. 지금 너무나 공급이 많아요. 70만, 80만까지 한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혁신 기업도시 지방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분양 물량이. 집값 1년 동안 하락하게 되면요. 잘 들으세요. 예, 1년간 하락하게 되면 70% 이상이 미분양 난다는 거. 그리고 분양가 밑으로 몇 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억 단위로 떨어진다는 거. 자, 이제 지표 하락 보세요. 거래. 서울 1000건 이내. 전국 무려 마이너스 70%. 지금 거래량이 마이너스 70%나 줄었어요. 서울도 예전 같으면 뭐 2만 3만 건 갖고 좀 덜 할 때 3천, 4천, 5천 그랬는데 이제 1000건이야. 자, 그다음에 시세. 매주 하락이 확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주 주간 시세 나오잖아요. 부동산원, 그다음에 한국감정원의 전신인 부동산원, 그리고 KB 리브원, 그다음에 부동산 114, R114. 이제 보시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 해제한다. 이것도 중요한 뉴스죠. 자, 지금 어디를 언제 해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유력해 보여요. 집값이 내려가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완화하고 더 떨어지면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쓰면은 경제 위기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제 빠지는 중이라서 좀 빠르다고 보고요. 여기 보세요. 추경호 부동산 시장 안정세 확고한 지역, 규제 지역 추가 해제한다고 벌써 뉴스 나오잖아요. 자,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 해제. 지방 전체부터 볼까요? 먼저 6월 달에 해제된 곳들이 있어요. 투과지역 6개, 조정지역 11개 해제됐죠. 그 다음에 추가 해제 예상은 지방 전체. 아마 지방은 다 해제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언제 해제하느냐? 시기. 집값 하락 속도감이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올 하반기 이후에 곧 해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경기 인천은 해제 안 하느냐? 자, 해제 예상을 해볼까요? 경기 인천 대부분, 경기 인천에서도 뭐 과천이나 분당이나 좀 비싼 곳들 있죠. 특급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90% 이상은 다 해제할 것으로 보여져요. 언제냐? 2022년 하반기. 즉 올해 11월, 12월 정도로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값 지금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떨어져요. 이거 해제한다고 이제 올라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제 사유. 경기 인천 집값이 너무나 지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연착륙, 경착륙 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오게 하기보다 연착륙에서 서서히 떨어지게끔 만들려고. 이제 서울 강남 얘는 언제 해제되느냐? 해제 예상 서울 대부분은, 강남은 또 나중에 하더라도, 또는 경기 특급 아까 해제 안 했던 것들 언제 하느냐? 23년 상반기. 빠르면 올 연말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 중 3월이나 6월 사이로, 즉 집값이 1년 정도 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해제 사유는 서울 집값이 급락. 강남도 23년 중으로는 무조건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실거주 폐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제되면 실거주 폐지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경제 변화에 따른 급매, 미분양, 정책 변화. 먼저 자, 일단 급매 10억짜리가 있다. 급매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미분양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정책은 어떻게 바뀌느냐? 한번 볼까요? 자, 집값이 6개월, 1년 동안만 빠진다. 그러면 경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즉 내년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 경제가 회복되면 아마 이렇게밖에 안 빠질 거예요. 집값이. 뭐 당연히 주가는 이제 신고가 찍겠죠. 경제 회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침체는 이제 바로 내년에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까마득하고 내후년, 막 3년이 지나야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 그러면 2, 3년 하락할 수 있어요. 집값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안 좋은 게 경제 위기입니다. 4년 또는 5년 동안 하락할 수도 있어요. 볼까요? 자, 먼저 경제 회복. 6개월 동안 하락하면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 현재 6개월 정도 하락했어요. 수도권. 8억이 안 팔리잖아요. 지금 실제로. 5억짜리 지금 20%면 4억. 그것도 사람들이 거래 안 하잖아요. 매수자가 없어가지고. 더 많이 빠진 데는 더 심각하고. 근데 얘가
이제 현재 6개월 빠졌고 이제 1년 앞으로 6개월만 더 빠지면 7억으로 떨어집니다. 10억이. 예를 들면 세동 이미 7억 6억 선에서 지금 매매되고 있잖아요. 10억짜리가. 자, 그다음에 2년 떨어지면 6억, 3년 떨어지면 반토막이에요. 그런데 4, 5년 4억, 3억 어때요? 80% 떨어지죠? 7, 80% 떨어집니다. 예전에 실제로 그 정도로 떨어진 것들도 나왔어요. 자, 미분양 볼까요? 자, 지금 6개월 하락 현재 시점에서는 고분양이라든가 나쁜 지역만 미분양돼요. 이게 지금 미분양은 아주 안 좋은 것들만 미분양이니까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지나면 평범한 지역들도 미분양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막 10억씩 하고 막 그러는데 비싼 곳은 그런 것들 다 미분양 날 가능성이 커요. 좋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수도권이 10억씩 갑니까? 나중에 반토막 납니다. 자, 얘 재개발 빠른데 반토막 나요? 재건축 코앞인데 반토막 나요. 강남이 떨어지는데 걔가 안 빠지겠어요? 자, 예전에도 빠졌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이게 문제는 2년이 빠졌을 때는 2년 동안 빠졌을 때는 얘보다 더 좋은 3기 신도시 또는 서울의 상급지가 반토막 나요. 얘가 미분양 난다 이 말이에요. 미분양. 3년이 빠졌다. 그러면 3기 특급 지역 제일 좋은 곳들 예를 들어서 교산이라든가 창릉이라든가 또 서울의 특급 뭐 강남권 이런 데 다 미분양 나요. 3년만 집값 떨어지면요 완전히 미분양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위기처럼 4, 5년 빠졌다. 자, 모든 것 다 미분양입니다. 정책 한번 볼까요? 만약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규제지역 지방 해제했죠. 근데 조금 더 빠져서 1년 정도 하면은 규제지역 전국 다 해제돼요. 강남까지도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청약이 완화돼요. 당해 지역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도 지방 왔다 갔다 하고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전매 제한도 사라지고, 그리고 뭐 대출 마음껏 해줄 수 있고, 세대 원도 넣을 수 있고, 1주택자도 1순위로 넣을 수 있고. 자, 여기 경제 침체가 좀 더 길어져서 2년 정도 떨어지면 부양책, 청약 세금, 대출 혜택. 정말 부양책을 써요. 이제 계속 부양책이라고 써놨잖아요. 청약, 세금, 대출도 왕창 해주죠. 이런 혜택을 주게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미분양 잡으면 5년 동안 또는 평생 양도세 안 받겠다. 이거 나와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10개 잡아도 안 받겠다. 왜? 하락장에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 붕괴되고요. 건설 회사들이. 그러면 은행권 붕괴돼서 금융위기 터지거든요. 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핵심인데 미국 물가 6가지 결정.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소비자 물가예요. CPI. 여러분들 미국의 물가가 금리보다 더 중요해요. 미국이란 나라는 금융위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가를 두려워해요. 물가 이거 못 잡으면 후진국 뛰거든요. 난리 납니다. 만신창이 돼요. 나중에 회복도 안 돼요. 미국도 베네수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축국가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가 잡히기 전까지는 미친 짓을 다 해요. 맞잖아요, 제 말이. 뭐 금리 그딴 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금융위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물가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잡혀가게 되면 이제 금리도 조정하겠죠. 잘 보세요. 자, 미 물가 쇼크에 금융시장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자, 집값 전망도 미국 물가가 핵심이야. 우리나라 집값도 미국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먼저 금리 인상 결정. 물가 오르면 금리 무조건 계속 올려요. 그 다음에 주식 가상화폐 결정. 즉 물가가 오르면 주식 가상화폐는 계속 폭락을 합니다. 자, 부동산 결정. 물가 오르면 집값 하락합니다. 미국 것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것도 하락한다고요. 미국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물가 전망. 자, 경제 상황 결정. 물가가 올라가면 GDP가 악화돼서 경제 침체,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환율이나 금도 결정하게 돼요. 물가가 오르면 달러는 계속 치솟고 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 전망 변수. 자,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현재는 한 번 떨어진 것 같고 장담 못하지만 우리나라 저기 전체적으로 OECD라든가 이런 데 봤더니 물가가 처음보다는 약간씩 내려오는 추세. 그렇지만 안심은 못하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왼수예요. 이게 계속 시끄러우면 물가 안정될 수 없거든요. 자, 이제 80% 대폭락 8곳. 이곳 집 사면 떼돈 벌 수가 있어요.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잡으면 미친 듯이 돈을 벌 수가 있죠. 자, 괜히 비싼 아파트 샀다가 통고하는 사람들 당연히 꼭지에 잡으면 망하죠. 부동산 하락장에는
호재가 최대 악재다. 뭔 말이냐? 호재 때문에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 호재라는 것은 뭐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또는 뭐 GTX 또는 강남 뭐 여러 가지 호재 많잖아요. 용산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이 더 떨어진다고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좋은 곳이니까 폭락을 한 다음에 잡으라고요. 자, 바로 그게 8곳입니다. 먼저 입지 좋은 곳. 자, 강남, 신도시, 지방, 명품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 거품 폭락.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남 진짜 빠질까요? 자, 두고 보세요. 강남이 좀 늦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우후죽순처럼 막 폭락을 할 거예요. 지역별로 비싼 아파트, 지역별로 랜드마크가 있어요. 비싼 거, 명품 아파트. 상승장의 거품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얘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새 아파트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막 폭락하고 경기도, 인천 이런데 싼 것은 덜 떨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신도시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은 완전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경기도에 10억 넘어가는 재건축, 재개발 심각합니다. 자,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호재, 선반영, 거품 폭락. 자, 고분양가. 당연히 이런 데는 고분양가 때리고 또 분양금 프리미엄이 붙은 것들이 있어요, 현재. 얘들이요. 나중에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P가 5억까지 붙었던 걸 그냥 마이너스 P로도 떨어져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10억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는데 지가 P가 5억 붙었다고 해서 뭐 별겁니까? 자, 세 번째. GTX, 전철, 기타 이런 호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닥장에 잡으면 다 좋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닥장에 이거 잡아야죠. 그래야 미친 듯이 돈 벌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바닥 뚫려면 멀었어요. 이런 것 잘못 잡게 되면 GTX, 전철, 스타필드는 주변 호재, 선반영, 거품 폭락. 누가 그러더라고요. 2년 후에 여기 GTX 생기니까 그때 팔까요? 여기 전철 생기는데 뭐 들어오는데 그때 팔까요? 망합니다. 그러면. 왜? 얘는 그때 파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호재로 뛰었어요. 이미. 그때는 더 망한다고요. 더 떨어진다고요. 자, 이제 상승장은 호재가 끌어올리지만 하락장은 호재 때문에 오른 만큼 폭락을 한다. 결국 하락장은 이런 것들을 잡아라. 자, 이제 선진국 빈집주의 G7 국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세요. 자, 이거 자펜 일본 13.6 빈집. 그리고 쭉 지금 계속 있죠. 12%, 11% 이렇게 있는데 각 나라별로 지금 세계가 10% 이상의 빈집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은 빈집만 5천만 개고 미분양이 넘쳐난답니다. 사실상 냉철하게 말하면 빈집이 1억 개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이 지금 3천만 가구가 넘었어요. 자, 영국 7월 물가가 10.1%예요. 완전 이거 후진국 물가 아니나요? 영국은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불과 1년 전에 0%대부터 물가가 시작한 게 10배 뛰어가지고 10%가 된 거예요. 40년 만에 최고. 여기 영국 나오죠. 미국은 뭐 8.5로 조금 빠졌다지만 대단하고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물가 엄청나죠. 일본도 이것은 최고치 찍은 거예요. 왜? 마이너스 금리인 국가가 이 정도. 자, 주식형 ETF. 지금 보면은 북미, 즉 미국 거 주식을 사고 유럽 걸 파는 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러우 사태가 커요. 에너지 때문에. 한국 부동산 공급 과잉인데 인구가 급감. 자, 지금 여기 2000년, 20년에 꼭지 찍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러면 자, 고위 이렇게 빠지고 중위 이렇게 빠지고 저위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뭐 길게 보지 말고 2040년만 가더라도 20년만 지나가더라도 4천만이나 5천만 붕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사이클이 10년 걸리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에 벌써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방의 비싼 아파트들은 진짜 잡더라도 폭락장에 잡아라. 자, 총 가구 수 1인 가구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자, 가구 증가율. 가구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자, 늘어나기는 해요. 인구에 비해서 가구는 늘어나지만 다 1인 가구야. 그리고 완만하게 하면서 결국 떨어지잖아요. 자, 지금 가구 증가율 보세요. 옛날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확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는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20대라든가 60대 이상. 우리나라 60대 이상이 노인들이 좀 가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값 정말 반토막 났냐. 강서구, 마곡동, 마곡 13단지 4억 떨어졌고 29%, 30% 떨어졌네요. 서대문구 남가정, DMC, 파크뷰자이 3억
5,500만 원. 얘 28% 떨어졌네요. 서울도 28, 23 이렇게 떨어진 곳들이 나오고 이건 분양지수인데 다 파란색이죠. 자, 100 이하는 분양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 80, 64, 71 해가지고 뭐 지방은 더 심각하죠. 51까지. 숫자가 낮을수록 나쁜 거예요. 부산도 65. 끔찍하죠. 분양 조건도 이렇게 안 좋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 알맹이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발표했는데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그냥 몇 년에 하겠다 몇 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 우려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지금 이데일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사람들이 뿔났어요. 구체적인 말은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뭐 한다. 실질적으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막연하게 뭐 한다. 뭐 그렇게밖에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분당 노후 대비 이제 아파트들 일산, 중동, 평촌, 삼본. 자, 역대 정부 주택 인허가 실적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270만으로 앞에 있는 모든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찌됐거나 자, 평균 매년 50만, 54만이 지금 분양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 딱 보다시피 제대로 지금 집값을 명중시켰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는 투자의 대상입니다. 대폭락장이 오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현금으로 그것들을 줘 담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몸만 움직이지 마시고 생각이 늘 끼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